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광장에서 이분의 목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을 우선 멈춤하게 됩니다. 일단 입이 싹 벌어지죠. 해벌쭉해진 상태에서 배시 씨 웃게 됩니다. 왜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버벅거리네. 재미가 있으니까요. 정말 촌철살인, 의표를 찌르는 단 한마디의 말로 전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국민 MC 김재동 씨가 드디어 팟짱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빨리 댓글 박수 빨리 올려주세요.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오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대회의실을 개조해서 만든 오마이 스튜디오인데 공조가 막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막 시끄럽고 이게 스튜디오가 방송인가? 오마이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튼 저는 지금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콩당콩당 뛰고 있습니다. 김재동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요 웬만해선 잘 쫄지 않는데 네. 재동 씨 앞에 쓰니까 오늘 막 그 버벅거리고 틀리고 막 그랬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에이 뭐 무슨 말씀? 좋으신데요 왜? 네? 예, 국민 MC만 빼주시면 됩니다. 왜요? 국민 MC 맞잖아요. 아유 국민 MC 빼주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진짜. 왜 네. 큰일 납니까? 국민 MC 빼주세요. 그래요? 네. 그럼 무슨 네. MC라고 불러드릴까요? 저는 그냥 사회자 좋습니다. 사회자. 네, 사회자 좋습니다. 사회자. 네, 사회자. 국민 사회자? 아이, 그냥 사회자라 해주세요. 그냥 사회자라 해주세요. 뭐 국민을 이렇게 국민 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국민으로서의 사회자. 네, 국민으로서의 그 정도, 사회자? 네, 시민 사회자. 시민 사회자. 네. 그러니까 시민이니까. 시민이니까. 국민이니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럼 팟짱이 최초로 네. 김재동 씨에게 별명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시민 사회자. 네. 시민, 사회자. 이렇게. 제가 네. 저희 방송 첫 번째 출연하시는 분들께 꼭 처음에 네. 당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네.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솔리데리티.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연대 의식이 약해지면 사회가 후져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뜨거운 연대 인사를 한 말씀 부탁드리거든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연대요. 네.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혼자 있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기주의하고 개인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예, 각각의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연대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존중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그 다음에 연대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실 연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정체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우리가 밥을 할 때도 네. 쌀알 하나하나가 존중이 되어야 그게 사실은 잘된 밥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묶는 그리고 무조건 이 집단 저 집단에 얘기하는 연대가 아니고 네. 각 개인으로서 존엄을 인정받고 나면 사실 그 다음에 연대는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 그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각 음표 하나 하나의 음이 존중되어야 그게 사실은 한 곡의 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되면 사실은 연대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일, 네. 그다음에 억울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일, 네. 그다음에 마이크가 없던 사람들의 손에 마이크가 쥐어지는 일. 그게 우리 노래방 가도 연차 낮으면 마이크 잡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차별과 배제는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대는 결국은 각 개인에게 개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는 일, 그들의 존엄을 인정해 주는 일, 네. 그리고 우리가 당할지도 모르는 일을 먼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일, 그런 데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저기 기후가 안 좋은 툰드라 지역 이런 데 가면 정치 그다음에 반대 세력이라 할지라도 위험에 처한 사람은 반드시 먼저 구해준다 하는 제1법칙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법칙처럼 우리 사회에서 내가 적어도 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굶어서 죽는 일은 없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내가 성별
종교적 견해, 그다음에 사회적 지향, 그다음에 자기가 개인이 하는 발언 때문에 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다 하는 인식이 결국은 연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저는 그런 게 연대가 가장 큰 복지, 그러니까 심리적 복지라고 생각해요. 제도적 복지 이전에 네. 심리적 복지. 아, 제가요. 네. 그 대개 저희 프로에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정치인들이 나와서 뜨거운 연대 인사를 부탁드린다 그러면 네. 시청자 여러분 뭐 반갑습니다. 뭐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이 반가울지 안 반가울지는 그분들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모르거든요. 그건 몰라요. 예, 야, 그건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 네네, 그건 몰라요. 대부분 안 반가워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안 반가워하실 수도 있는데 네. 본인들이 늘 반갑다 그러시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건. 아유 아니죠. 근데 네네. 그 김재동 씨 막 지금 막 굉장히 와우 김재동 막 엄청나게 지금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침에요? 이 아침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눈 띵띵 부어가지고. 아, 저 보고 하시. 아니 저 얘기 아니고 제 지금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아이 무슨 예. 말씀? 근데 정말 그 이 쌀알에 비유하는 시민 사회자, 시민 사회자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누구도 아프지 않게 다들 각 개인이 존중받을 때 그 연대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다. 제가 팟짱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대의 의미를 똑바로 똑바로 설명해 주시는 출연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침이니까 맞죠? 순수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 네. 제가 김재동 씨 처음 알게 된 게 윤도현의 러브레터였어요. 네, 그 프로그램 네, 정말 네, 네. 제가 사랑했거든요. 재밌게 네. 봤거든요. 네. 정말 웃겼어요. 그게 첫 데뷔였던 거죠. 네. 그 전에는 러브레터가, 어떤 일을 레크레이션 강사 했죠. 네. 그때도 사회자였고 사회자. 그다음에 군대에서부터 마이크 잡아서요. 예.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마이크 잡으면서 대학교 축제 네. 같은 그다음에 대구 삼성 라이온즈, 동양 오리온스 네. 그런 데서 계속 사회 봤었죠. 놀이공원에서 사회 보고 네. 캠프파이어 사회 보고 그 고등학교 축제 때 어울마당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캠프파이어 가서 사회 보고 그때가 저는 저희 전성기였다고 예.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 10대 때부터 사회를 보신 겁니까? 그렇죠. 만으로 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20대 초반이죠. 20대 초반. 네. 네. 돌 때 마이크 잡으셨습니까? 돌 때 저희들 돌잡이가 네. 돌 바로 직후부터는 기억이 나는데요. 돌 때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돌잔치 못 하고요. 네. 그때는 동네마다 그 사진 찍어 주시는 트럭이 다녔거든요. 돌잔치 못 하는 네네. 가난해서 못 하는 네. 사람들 위해서. 그때 사진 찍었다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트럭에서 사진 찍고. 네네, 트럭에서 뒤에 배경색. 야. 네. 그랬던 제동이가 네. 이제 이 시민 사회자로. 근데 네. 그 윤도현의 러브레터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물론이죠. 처음으로 방송이 목표는 아니었지만 방송에 나오게 됐고 그때 원래 사전 MC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다 바람잡이 뭐 이런 말을 썼는데, 바람잡이. 예, 그래서 저는 바람잡이 이런 말 용납할 수 없다. 우리 후배 사회자들한테 예. 이런 말 듣게 하고 싶지 않다. 예전에 대구에서 할 때도 뭐 겜돌이 이런 단어 있었어요. 겜돌이? 네, 그러니까 예. 뭐 레크레이션 강사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사회자를. 예. 그래가지고 제가 겜돌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갔어요. 소개받고. 그랬더니 막 주최 측에서 와가지고 왜 소개했는데 안 나왔냐 그래서 겜돌이 찾아보라고. 난 여기 겜돌이로 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사회자 소개하겠다 그래서 나 오늘 사회자로도 온 것도 아니라고. 사회사 쓰라고. 사회사라고 이름을 쓰라고. 그때 이제 이렇게 예. 속에서 뭔가 올라와서 그런 건데. 네. 그래서 겜돌이와 사회자의 차이를 지금부터 보여주겠다고 제가 그때 막 더 열렬히 웃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러면서 사회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명칭 그다음에 거기에 씌워지는 어떤 틀 같은 거 깨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잡는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이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그래서 바람잡이라는 말을 없애고 사전 MC로 해달라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었고 아무도 주목 안 했지만 네. 사전 MC라는 말 쓰고 네. 그러다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 인간 저거 진짜 재밌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난 코너가 그 리플해 주세요라는 네, 코너였어요. 맞아요. 네, 네. 기억에 남죠. 네. 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재밌었어요. 네. 사실은 윤도현 씨보다 더 주목받았어요. 라고 말해도 되죠. 그거는 윤도현 씨 덕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어디든 그렇지만 주위에서 이렇게 가만히 풍경을 둘러쳐주는 역할들. 그러니까 물새가 호수를 이렇게 쫙 박차고 날아오르면 네. 호수 뒤에 석양이나 그다음에 기꺼이 배경이 되어주는 산이나 이런 게 정말로 큰 거잖아요. 네. 윤도현 씨가 그런 역할을 해준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서 웃어주셨던 분들. 그 처음 네.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방송 처음인데도 제가 나올 때 박수를 막 이렇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엄청 열렬하게 쳤던 이유는 방송에 안 나올 때 제가 20분 웃겨서. 네, 사전 MC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고마운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늘 그분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잡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네. 마이크는 원래 말하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생겨난 것 자체가. 네.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요. 이거 저희들끼리 얘기할 거면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생겨났느냐가 그 물건의 목표, 지향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는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겨난 거고, 그럼 주인은 이 마이크의 주인은 듣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김재동 씨가 재밌게 해주니까 그분들이 웃은 거 아니에요? 물론 저의 능력도 출중합니다. 능력도 출중하다. 네, 이렇게 네. 자꾸 스스로를 네. 북 돋아줘야 아 그럼요. 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죠. 네, 네, 네. 근데 마이크 권력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마이크 권력 앞에 겸손해져라.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후배들한테 하는 편인데 이 마이크도 권력이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물론이죠. 마이크는 사실은 권력이라기보다 권한이고요. 권한. 네, 권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권력, 네. 의회 권력 교체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바뀌면 뭐 행정부 권력 교체, 그다음에 이런 말 쓰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거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헌법 1조 2항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그 다음부터 130조까지의 헌법 조문 어디에도 권력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딱 거기 한 번만 나옵니다. 네. 나머지는 다 권한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의회는 권력이 아니고 권한입니다. 권한. 예, 권력자가 예. 자의적으로 너희들 이런 일을 해라고 주는 게 권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어떤 사람도 권력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반헌법적입니다. 권한을 주세요라고 해야 사실은 그게 헌법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침부터 너무 이런 얘기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네. 사실은 권한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나라에 무당분들이 옛날부터 계셨잖아요. 네. 종교적으로 보면 네. 예. 예. 그렇게 보면 그게 무슨 미신이다 이런 걸 떠나서 무당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그다음에 제사장들, 그다음에 뭐 다른 서양 종교도 마찬가지죠. 네. 제사장들이 했던 그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을 대신 얘기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러니까 그게 지지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그 사람들을 지지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말을 지지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말을 대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우리 뭐 굿 같은 거 봐도 네. 돌아가신 아버지, 그래요. 돌아가신 어머니 이런 분들의 말씀을 그 무당분들이 그대로 했던 것은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했던 건 그 사람들의 아픈 사연들을 그 전날 충분히 들어줬기 때문이거든요. 충분히 들어줬기 네, 때문이거든요. 예, 예. 예수님 부처님 마찬가지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2000년,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지금 불기 2560년 정도 아마 되니까 그 이후로 오로지 네.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들어만 주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들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제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에 서서 이야기하기 전에 네. 사람들의 말을 얼마만큼 들었냐에 더 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마이크의 권한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래야만 마이크의 권한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사실은 말하는 그 순간 이전의 시간들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이크의 진짜 힘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해요. 야, 네. 근데 제가 네.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최소 2명 이상의 초대 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그게 진짜 느껴져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오신 분하고 이분은 좀 잘 안 듣나 보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그러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김재동 씨처럼 많이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새. 저요? 네, 정말 많이 듣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말씀들을 워낙 잘하셔가지고요. 다. 뭐 광장이든 네. 뭐 톡투유든 또는 제가 하고 있는 공연 톡 콘서트든 네. 톡 콘서트 작년에만 못했는데요. 지금 원래 시즌 8 했었어야 되는데 네. 작년에 이제 만민공동회 때문에 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예, 대통령? 예. 지금 권한정지 권한정지 상태니까 상태니까. 네, 다시 예. 돌아오시면 전 예. 대통령으로 불러드리면 네, 되니까요. 네, 네, 네. 지금 현재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덕분에 최순실 씨 덕분에 네 뭐 광장에 있어가지고 네 톡 콘서트 대신에 이제 만민공동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됐고 지금 이렇게 거기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네. 제가 들어준다 이런 게 아니고 듣고 싶어요. 재밌어요. 엄청 재밌고 예. 말씀 엄청 잘하시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재미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재미있다. 네. 그 톡 콘서트를 하고 톡투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제가 톡투유 같은 방송은 처음 하면서 재미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제가 아니고 제작진하고 회의할 때? 네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할 네, 때 네, 그랬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예인분들이나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로만 사실은 구성되어져 있고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전부 다 청중으로 돌려 세워놨거든요. 방송의 패러다임이 네, 방송에서 예. 전부 다 청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질문할 수 있는 권리 겨우 주면서 사람들을 장식처럼 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소통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토크 콘서트나 톡투유는 사실은 저는 화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청중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들, 예.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 그래야 주도권이 그들이 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재밌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는 자기 이야기는 무조건 재밌어요. 내 이야기를 한강 씨가 쓴다고 해서 한강 씨가 더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개그맨이 나와서 해준다고 해서 그게 더 재미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특별한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이야기는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내 얘기 책으로 써놓으면 소설책 세 권은 나올 거다. 내 얘기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영화 1,000만 원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확신이 드는 것은 예. 그 말씀이 맞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는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울림이 있어요. 광장에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좀 제가 이제 앞에 국민 MC 싫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시민 사회자로 바꿨는데
그 이제 그 스튜디오물들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톡투유라든가 네. 뭐 이런 토크쇼라든가 이런 데서 만나는 거하고 광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하고 네. 좀 비교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쪽이 더 역동적입니까? 그 화중들의 자세가. 화중 이쁘죠. 예. 단어 예쁘죠. 예. 저는 말 화자 쓰기도 하고 꽃 화자 쓰기도 하는데요. 꽃화. 아, 네, 예. 좋잖아요. 예, 예. 꽃들도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근데 그 스튜디오든 어디든 아니면 제가 토크 콘서트 할 예, 때도 예, 예. 제가 이야기를 주로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부 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광장은 집중이 안 되고 그럴 것 같지만 네. 광장에서 제가 느끼는 건 말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들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광장에 쫙 앉으셔서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네. 그러니까 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잘 하신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분들도 가끔 나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숨죽이고 들어주시고 박수 쳐주고 저는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연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일체감 같은 네. 게 있더라고요. 일체감 같은 게 예. 있죠. 예. 예. 우리 얘기거든요. 예.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 또는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 착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네. 사람들. 한 예. 줌도 안 되거든요. 진짜 한 줌도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 한 줌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힘이 있다라고 자기에게 정치적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광장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야기니까 힘이 있고 역동성이 있죠. 이게 우리 이야기니까. 네. 우리 이야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광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끝내고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에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네.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정치가 끝나고 네. 우리의 정치가 시작되는 시대고요. 문화도 그들의 문화가 끝나고 우리의 문화가 시작되는 시대. 네. 이건 지금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시민의 권리를 포기한 자들. 네. 스스로 시민의 권리를 포기한 자들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겠지만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를 착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를 외치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주의를 가장 망치고 있었던 사람들, 그죠? 그렇죠. 네, 예. 연병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대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죠. 우리 이야기니까. 그렇군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네. 제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시청률 조사를 좀 하면 네. 조회수나 댓글이나 이런 게요. 김제동 씨와 함께하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만민공동회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일 인기가 있어요. 그 어떤 정치인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들 됐고 김제동 우리 사람들 얘기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저희도 상업적이기 때문에. 상업 잘 못하시면서 무슨? 왜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근데 그거 그러니까요. 자랑이죠. 상업을 잘 못해요. 그렇긴 네. 한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스타 탄생을 한 거 아닙니까? 광장에서. 네. 저는 썼고 네. 나중에 봤더니 한겨레 신문에 연말에 봤더니 반면을 네. 털어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아 진짜. 정말 좋은 일이에요. 네, 그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연말에 무슨 어떤 한 해를 정리하는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예, 그분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쏘꼬 아주머니가 자격이 스타가 있으시죠? 되셨구나. 네, 자격이 있으시죠. 광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 사람 얘기는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이분 얘기는 정말 가슴을 쳤다. 이런 거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 아이들. 네, 아이들 처음에 나와서
이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었으면 만렙을 달성했을 건데 나를 왜 광장으로 나오게 만들었냐면 예. 그렇게 모자를 이렇게 다 덮어쓰고 옆에서 엄마가 대견한 반 불안한 반으로 지켜보고 예. 계시고 예. 그 아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그 청소년들 네. 그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이크를 주지 않아서 너희들이 뭘 하냐라는 얘기만 듣고 살면서 자기 의견을 한 번도 말할 기회를 잡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누구도 이 청소년들에게 대견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대견하다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얘기인 거니까 그럴 자격 지금 우리 어른들한테는 아무도 없다. 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기회를 어른들이 주지 않았던 거다 지금. 그게 사실은 먼저 반성이 되어야 네. 된다. 그런 거 가장 기억에 많이 남죠.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 세대를 불문한 거잖아요. 네, 네. 세대를 불문하고 그러니까요. 누구나 마이크를 잡고 계셨던 거고 소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발까지 벗고 오셨어요. 신발 진짜요? 그게 뭐, 화면에 안 잡혔던 것 같은데 네. 그 스태프들이 네. 다 막았어요 이렇게 무대 중앙으로 막 나도 얘기하자 그리고 혹시 좀 막 그러시니까 네. 그리고 스태프들이 막 잡아당기고 이러니까 신발까지 벗으면서 그 스태프들은 이제 혹시 좀 큰일 나겠다. 근데 거기 이제 스태프분들이라기보다 거기도 이제 네, 자원봉사자분들이시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래서 제 근처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거기 오셔서 욕을 하시든 아니면 탄핵에 반대하시든 그거는 시민으로서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쪽에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쪽?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예. 반대하는. 근데 그런 분들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게 네. 만민공동의 원래 뜻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괜찮다 말씀하시라. 그래서 심호흡 한번 하시고 하시라. 그 억울한 사람은 말을 하는 순간 풀리거든요. 사태가 해결되기 이전이라도 야 내 이야기 좀 들어봐야지. 사실 내 이야기 해결해줘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요. 내 얘기 좀 들어만 주라. 누가 좀 들어만 주라. 네. 그런 게 우리가 서로에게 갈대밭이 되어주는 거.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다 소리치는 거. 지금 이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라고 소리치는 거. 최순실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소리치는 거. 그렇게 소리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 지금까지 언론이 그런 거 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그리고 방송에서 아무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었고요. 지금이야 다 돌아서서 네. 그때 똑같이 뭐 형광등 100개를 켜 나오라라 그러고 찬양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화살을 쏘고 있잖아요. 예. 아마 스스로도 집에 가서 많이들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양심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게 믿어야죠.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억에 탁 남는 분이라기보다 저는 그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 대구에서 비 오는 날 만민공동회 했거든요. 네. 대구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별로 없다고 네. 주최 측에서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비 오고 너무 추웠거든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이게 이가 달달달달 떨릴 정도였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제주도에서도 비 오는 날 그런 얘기했지만 한 명이 와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한 명이 와도 왜냐하면 우리 나가 보면 아침에 아이 데리고 나오거나 아빠가 아이 데리고 나오거나 또
혼자서 나오거나 이러면 그날 하루 일정을 다 비워야 되고요. 그리고 옷 싸매야 되죠. 뭐 어디 가서 뭐 먹고 출발해야 되죠. 그 광장에 나와서 앉아야 되죠. 대구든 어디든. 그러려면 이 한 사람이 자기 우주를 끌고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로. 네. 자기 우주의 기운은 그런 거죠. 자기 우주를 끌고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서 받아가서 우주의 기운을 받는 게 아니고 예.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게 우주의 기운인 거잖아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2명만 앉아 있다고 생각해도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 건데요. 그 바닥에 앉아 보면요. 특히 비 오는 날 바닥에 앉아 보면 이 한기가 그럼요. 이 전체 몸 하체를 통해서 다 올라오고 이게 물기가 계속 스며들거든요. 5분만 앉아 있어도.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쫙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100명이어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게 얼마나 그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이 없다고 걱정했는데 딱 시작할 때쯤 되니까 어디선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진짜 막 이렇게 저쪽에서 예. 막 흙먼지 일으키면서 지원군이 갑자기 막 사방이 포위되는데 지원군이 쫙 나올 때 그 눈물 나는 장면 있죠. 네, 영화 같은 영화 데 보면 막 같은데. 음악 같은 데서 막 저쪽 산 기퉁에서 막 팍 쏟아져 나올 때 있잖아요. 예, 막 예, 저쪽 보면 조자룡 오고 막 쌍검 들고 오고 저쪽 보면 막 관훈장이 갑자기 막 이렇게 청룡 언얼대를 들고 오고 막 저쪽에 장비가 나오고 막 도우러 오듯이 진짜 화랑 관창이 뛰어나오듯이 예. 그렇게 쭉 나오는데 전부 다 술집에서 이제 동창회 하시다가 그리고 시간 보고 있다가 사람 없을까봐 다 나오신 거예요. 그 굉장히 감동적이고 제가 고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제 행사가 아니니까 네. 스스로 우리에게 고마운 거죠. 그런 연대감 같은 건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저희에게 준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정말로 저는 너무 엄청 너무 고마워요. 관점이 착하신 거 아니에요? 막 뭐가 착해요? 예, 막 고마워하고 막 저쪽에서 들어보세요. 이게 착하게 들려. 근데 진짜 고맙잖아요. 왜냐하면 성질내면 네. 성질내고 화내는 거 하면 우리도 속상하니까. 근데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 성경에도 보면 나쁜 짓 해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성경에도 나오고 불교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역행보살이라 그러거든요.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사람.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같은? 네, 그걸 중국에서는 반면교사라고 예, 하고요. 예. 불교에서는 역행보살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보살이라고 봐주는 거죠. 보살의 범주에 네, 들어가는. 그럼요. 모두가 보살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치면 그 뭐 세옹지마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방면에서 보면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책임은 져야 되죠. 책임은 져야 돼. 당연히 책임은 책임을 져야죠. 져야 돼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